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시장 흐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맞이하기 바로 전에 한국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용이 사업비가 총 30조 원에 달하는 이 대규모 수주를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좀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눌림목이 나왔으니까 네. 오늘 전만 하더라도 17일 오늘 발표할 게 뭐 26일로 연기됐다는 네,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되고 그러면 또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장주 한절 기술이 81,000원에서 75,000원까지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근데 뭐야 이거 수주 속보 떴네? 그럼 우리를 속인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대장주한테 물어봅니다. 대장주요? 예, 한전기술. 네. 이 한전기술은 우리가 이 방송 통해서 5만 원대부터 집중해서 이거 K 원전 주도주니까 뭐 체코 원전이 안 돼, 딴 것도 있고 SMR. 그래서 미국에 갖다 얘기해서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불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15불이니까 거의 뭐 300%까지 가고 뭐 네. 분위기가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뭐 거의 당선되신 것 같네요. 뭐 하시는 행동 보면.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순환이 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전기술 8만 원 하고 그다음에 순환이 된다는 의미가 다른 종목들로 좀 같이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간단하게 네. 대우건설, 일진파워, 다원시스, 오르비텍 이런 거 갖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다음에 한전기술은 일단 갖고 네. 두산그룹 에너빌리티는 또 뭐 분할 이슈가 합병에서 있죠. 뭐 네. 또 엄청난 이슈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서 이런 변동성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거 보시죠. 그냥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성, 현대건설, 삼성, 엔진 이게 치고 나가라. 여기에는 또 체코 원전 가장 결정적인 저가의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내일 바로 상가나. 뭐 이런 거 갖고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 갔을 때는 데드 잡고 가셔야 돼요. 네. 어느 선을 깨면 예를 들어서 상 갔는데 5,000원, 그럼 5,000원 깨면 나는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을 챙기고 다시 보겠다. 근데 안 깨요. 그러면 3일, 5일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일단 대장 원전 ETF라든지 이런 거 보면 순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전 기술이 밑에서 올라오나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직 못 간 거 일진파워, 오르비텍, 다원시스 여기에 또 한전 KPS는 이게 짓는 게 아니라 정비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상대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후발주들이 급등하나 갔다 해서 20, 30% 에너지가 나오고 유지가 되나 그러면 이거는 또 한 3일에서 5일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팅 업체를 같이 가나. 요새 피팅 업체들이 세요. 그런데 조선에 붙지 않고 또 원전에도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단조 업체니까. 저는 이런 거 갖고 보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는 K원전, 아니고요. K원전, K재건, K 10년. 이런 거는 그냥 3년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거보다 전 세계 판세가 이게 이제 그 원전 에너지는 미국이 주도로 갈 거다. 그리고 독일은 수소로 갈 거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큰 그림을 그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가는데 단기간에 오른 거 재료 노출로 얼마나 차익 매물이 나오나. 마치 전번 주에 제가 미국 시장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매도 쳐야 될 것 같아요. 파생시장. 그리고 CPI가 좋게 나오는데 그거를 차익 실현하면 골 때리게 될 테니까 오히려 QQQ하고 TQQQ, SQQQ 갖고 보면서 롱숏을 체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내일 한전기술이 시가가 고가 나오면서 저는 10만 원만 넘어가면 일단 다 팔래요. 내일 만약에 한 20에서 30%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10만 원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땄다 뭐 더 간다 그래도 그거 팔아갖고 오히려 밑에 단으로 내리겠습니다. 뭐 일진파워라든지 다원시스라든지 이런 걸로 그 키 맞추기 순환으로 네. 아니면은 피팅 업체 중에서 아직 그동안
사라진 대왕고래주로 가겠습니다. 네. 화성밸브 같은 거요. 우리가 지금 한 달 전에 그렇게 난리치던 대왕고래가 뭐 잠수함을 탔는지 물속에 있는지 지금 싹 없잖아요. 네. 조용하죠. 예. 저는 이제는 그 물속에 잠아가다가 이제 뜰만 하나. 이런 것들 중에 피팅 업체 화성밸브, 성광밴드는 먼저 갔어요. 태광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같이 엮을 수 있는 것 중에 위치 좋은 걸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종목의 그 순환 에너지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재료 놓칠 때 네. 대장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뭐 급등하고 뭐 20, 30% 올라가고 그러면 보이자형이고 아유 나는 다음 파동은 놓치지 않아야지. 뭐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개장하고 나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대장은 쫓아가지 말고 그 정도 수익이 났으면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챙기고 더 수익이 많이 날 만한 종목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저희 속보가 떠서 먼저 좀 의견을 여쭤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하루에 뭐 10% 변동성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심지어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CPI가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매도다라는 의견이셨죠. 지금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거 보세요. 네. 이 장대 음봉 맞은 게 기술주 음봉 맞은 거거든요. 이때 테슬라가 하루에 8%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제가 이유 묻지 말고 이 가격대는 차익 매물이 나올 테니까 빌려다가 때리는 세력들이 등장하나 260, 10%에서는 봐라 했던 게 230불까지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려요. 그런데 제가 그 이 나스닥이나 그 이 기술주의 하락을 지금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 거론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아시아 해지들이 지금 엔캐리 청산하고 바쁩니다. 제 아는 친구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갖다 예를 들어서 네. 아시아 해지들은 달러 캐리 거의 뭐 5, 60%, 엔 캐리. 엔 캐리를 또 주종으로 하는 해지들이 있어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100억을 사는데 1조를 레버리지 그 프라임 브로커에다 빌릴 때 캐리로 빌리거든요. 그때 엔화 베이스로 빌리느냐 달러 베이스로 빌리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타겟팅. 미국으로 가면 당연히 달러 캐리를 할 거고 아시아 투자할 때는 엔캐리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엔캐리하고 투자한 헤지펀드들은 걔네들이 뭘 올렸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걸 주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번 주에 자동차도 25만 원 이런 것들이 엔화가 달러이 지금 변동성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그럼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유로 강세. 그럼 캐리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규모만큼 청산돼야 돼. 이 규모는 걔네들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측을 해본데 한 3조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만요? 예, 3조. 그냥 3조 자동으로 때려야 돼요. 네. 청산 들어가면. 그러면 2조에서 끝나냐, 3조에서 끝나냐, 5조까지 가냐에 따라 우리 변동성이 차이되고 그거를 미국 시장 변동할 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갖고 예측하시냐면 네. 엔화 지금 156개지 161에서 156입니다. 150엔까지 가면 네. 우리는 2,800 깹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대신 지수는 저는 삼성전자를 바칠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 바치고 밑에서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초입이나 깨거나 그 다음에 현대차가 25만 원이냐 23만 원. 그 다음에 기아가 내가 13만 원에서 땡치고 11만 원이냐 10만 원. 네. 그럼 고점에서 한 20% 정도 15%냐 20%냐거든요. 요게 엔캐리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150엔까지 아직 5엔을 더 빠져요. 네.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SK하이닉스 청산 때리게 돼 있고 현대차 때리게 돼 있고 기아 때리게 돼 있고 시가상위 종목들 때리게 돼 있어요. 그동안 끌고 왔던 것들. 이게 1조냐 2조냐 3조냐의 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 받치면 밑에 8개 빠져봤자 중화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88,000원에서 땡치고 84,000원까지 퉁 빠졌잖아요. 8만 원 초입까지 빠지면 이건 100포인트 날아가고 84,000원에서 2,000원 정도 빠지면 2,800 초입 정도만 가고 여기에서 뭔가 그 감을 잡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애인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것도 국내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게 엔캐리 청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엔캐리 청산 그 레버리지가 네. 블랙록 펀드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홍콩, 싱가포르 애들이 주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태국을 들어가든 말레이시아 들어가든 우리나라 들어오든 대만 들어오든 일본 들어오든 포트를 이렇게 조절하거든요. 네. 이게 일단 청산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만 할 겁니다. 그럼 엔달러 환율이 급하게 150달러 선까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좀 괜찮은 그렇죠. 거예요? 155, 그러니까 네. 이제 네. 6이니까 150에서 막아내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져도 이제는 뺐다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건 파생 시장이나 삼성전자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신 현대차, 기아, SK 하이닉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거는 좀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오늘 급락하잖아요. 이것도 청산 이걸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업한 걸 자꾸 접근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끌고 왔던 펀드가 갑자기 그 트럼프 피격 이후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CPI 이걸 놓고 9월은 거의 100% 확정됐고 잘못하면 또 한 번 할 것 같아서 이 변동에 이거 큰일 났네. 그동안 엔화 약세에서 저금리에 캐리한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이거 청산 과정이 1조냐 2조냐 3조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간단히 해서 한 달 안에 3조 두들겨 맞으면 용 빼는 죄가 없거든요. 네. 그거를 금융투자가 지금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 외국인은 잘 안 사요. 삼성전자 요번에 계속 매도 3일째 금융투자가 받쳐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취약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10년짜리 미국 국채보다 네. 엔화 수위만 보시죠. 그러면 대충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를 그 컨트롤하는 외국 해지나 외국인들의 그 롱숏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수의 변동성을 미국 시장의 TQQQ나 뭐 QQQ 이런 것들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잖아요. 요거를 좀 살펴보고 국내장은 인버스 곱 레버리지 같은 거의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한 주 동안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그래서 인버스 사신 분은 네. 100원에서 150원 뛰기밖에 안 될 겁니다. 삼성전 때문에. 그러니까 2,800 초입,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이제부터 하락이냐 보다 할 때가 오히려 청산하실 거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로 가지 않고 네. 제가 인버스 곱을 요번 파동 제가 요거 CPI하고 PPI 때 요 바닥을 1,670원 이내에서나 여기까지 왔더니 1,700원에서 막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사 모으신 분은 전번에 5월 30일 여기 고점 2,160원이 삼성전자 73,500원이고 네. 종합주까지 여기까지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1,900원과 1,950원에서 천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800 정도 수준. 선물로는 이번 고점이 402니까 대충 한 고점에서 10에서 15포인트 정도니까 385나 390. 지금 야간 선물에서 391가 공격을 하는데 네. 여기서 5포인트만 빠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충 인버스 곱은 오히려 1,900원 넘어가면 청산하십시오라는 전략을 7월 말까지. 이 SKI 실적이 25일이거든요. 네. 그때까지 100원에서 150원 뛰기다라는 감만 잡으시고요. 그럼 이거는 똑같이 QQQ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전번 주 제가 금요일 날이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리고 18일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대반도 줬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럼 박자 감각이 A, B, C 아닙니까? 엔비디아로 140불, 118불, 135불, 그 다음에 이거 깨면 C예요. 근데 테슬라 애플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는 뭐 트럼프 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삼성전자 꼴을 한다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10% 빠져봤자 테슬라 애플만 받쳐주면 나스닥은 크게 데미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애플과 테슬라가 3 내지 5가 부러져야 변동이 나오죠. 그래 봤자 나스닥 기준으로 18,500포인트 정도 빠지면 근데 지금 야간에서 300포인트 정도 빠지니까 네. 오히려 눈에 보일 때 그러니까
SQQQ 사신 분은 저점에 잘 사시면 7에서 10% 수익 나오면 청산하시죠. 그리고 다시 또 급등할 때 또 때리면서 짧게 매매하는 게 2, 3개월. 제가 이런 감각은 왜 이렇게 접근 박스피인데 네. 미국 시장도 그 중소형주 개별 종목으로 가고 제가 이걸 한번 보시죠. 금요일날 급락하고 대반 줬다가 이게 18,000입니다. 21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가들이 추세 하락을 21선 깼을 때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21선 깨면 또 그 기술적으로 숏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깨면 땡기고 깨면 땡기는 에너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 사이클일 때 요번에 나스닥이 18,000을 깨면 오히려 기술주 매수, 그다음 직전 고점 부근 오면 매도, 요 박스가 저는 무려 2개월을 갈 것 같아요. 2개월 잡는 이유는 네. 요 밑에 단을 보십시오. 이게 60일이 17,000에 아직 있습니다. 이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러면 요 간격이 거의 2, 300으로 줄어들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60일선이 대충 17,500이나 18,000 요거 21선과 요렇게 근접하는 상황이 보이려고 그러면 이거 9월이에요, 9월. 그럼 7, 8월 동안은 박스피로 나스닥도 박스 나스닥으로 빼면 올리고 빼면 올리면서 종목장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18,000 깨면 돌리고 그 다음에 2,800만 깨면 돌리고 2,900 근처 오면 두들겨 맞고 그러면 100포인트 안에서 2,850 놓고 왔다 갔다만 지수는 왜냐면 밑에 단이 무너져도 삼성전자만 받치면 되거든요. 이제 7자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달 실적 나올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가 관리를 해줄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동안 급등했던 밑에 종목들은 요새 테크잉 부러지고 막 그 이스페타스 부러지고 이게 징후거든요. 그런 건 왕창 부러질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도 13,000원, 14,000원, 13만 원, 14만 원. 여기 오면 다시 사요. 그렇게 공격이 들어가는 게 일단 엔캐리 쪽에서 갖고 있는 펀드들이 그런 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청산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그러면 지금 K재건, K로봇, K우주, K원전 이제 상반기에 주도하지 않은 것들 제하고 다른 순환에서 지금 K원전하고 재건이 트럼프 대통령 확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주도보다는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50% 이상 갔으면 하지 마세요. 놓쳤다 생각하고 오히려 속편하게 다음 타자 길목치기 지금 우주항공이 아직 안 움직였어요. 테슬라 모멘텀으로 분명히 10월 정도 전후에서 우주 한번 건드릴 것 같거든요. 스페이스 그런 거를 한다든지 적에도 데이터 센터 위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길목치기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터학 투자자들이 상반기에 좀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지금 7, 8월 동안은 변동성으로 좀 주가가 옆으로 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다면 이분들은 좀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습니까?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시죠. 네.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팔아갖고 우리나라 원달러 많이 벌어서 건설주는 하시죠. 건자재. 오히려 K재건주 중에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여기 가격대에서 20% 먹게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20% 토해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럼 괜히 그런 것들 들고 있는 것보다는 원화 자산으로 바꾼 다음에 9월 금리 인하 할 때까지요. 네. 금리 인하 확정될 때까지요. 그 기간 동안 게릴라 전투는 하시죠. 소외주주 찾아갖고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가 망가져 있거나 사지 말라는 것만 사서 보시죠. 한번 그렇게 한번 역발상전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30, 50 갈 때 오히려 때리는 그런 패턴들이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요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는데 바이오 쪽에 오늘 시가상에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급등시키고 셀트리온. 제가 서준 회장 또 영상 나오셨네요. 한 20% 나오겠네요. 그 전략하고 비슷하거든요. 셀트리온 요거 두축. 근데 이게 두축으로 가봤자 금리나 그다음에 중국의 그 공장인 미국의 공장이 있는 밸류체인들 미국
그 바이오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때 분명히 그 이슈를 이슈화시켜서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 그 사모펀드나 모멘텀 플레이들을 할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하시죠.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미국 시장 이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네. 테슬라, 애플 이렇게 큰 급등이 이제는 어떤 논리냐면 제가 테슬라는 230불 깨면 21선 공격하면 하겠습니다. 요때 밑에서는 사면 또 수익률 나올 것 같아요. 애플은 220불 깨면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매도해갖고 쉬라. 그 다음에 뉴스 K는 우리가 15불 하면 다 100% 팔으라고 했죠. 지금 15불이에요. 그래서 전번 주에는 이게 넘어갔으니까 오클로 7불에 사놓으면 요거 한 10불까지 그러면 7불에서 10불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30%. 네. 네. 여기서 15불짜리 30% 먹으려고 그러면은 거의 19불, 20불 가야 되는데 이거 힘든 게 요거. 그런데 이것도 추세 매매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신규 상장되고 추세 매매 왜 안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떠들 게 그 AI의 뭐 아버지 뭐 샘 알트만인가? 저는 이분 바지 사장 같아요. 갖다 대서 여기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네. 얼굴마다 하나 들여갖고 자기네들이 보호 예수가 락이 걸리게 많아요. 이거를 고가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임을 분위기 잡아서 뭔가 SMR이 이제 미국도 주도고 막 하니까 한번 락 풀리기 전까지 주가 좀 올려라. 나는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세로 매매를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30에서 50 나오면 챙기고 나오시죠. 그게 다 기업을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찐 종목인지 이것도 포장해갖고 뭔가 그 머니게임 하는 종목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뉴스케일은 우리 한국 기업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이거는 찐 계속 3년간 주도해갖고 출렁출렁거리면 이제 10불 깨면 다시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오클러는 저는 이거는 락 걸린 보유예수 물량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게임이 아닐까. 제 그냥 사견입니다. 네. 조사해 보니까 이게 얼굴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행태의 설거지 매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그걸 대주주 입장에서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서 진짜 분위기 막 주고 뉴스 좋은 거 나오고 이럴 때는 뉴스 좋은 거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뉴스 좋은 거 나올 때 팔아먹는 거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클로 갖고 계신 분은 9불 10불에서 반 10불 넘어가면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이렇게 전략 써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길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짧게 방망이를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겁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엔켈의 청산 때문에 국내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주 특히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차주는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 제가 전번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려와 드렸습니다. 현대차 25만 원에서 쌍바닥 나오나.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는 사실 거버넌스 이슈로도 좀 묶여 있을 묶여 거다. 있죠. 예, 라는 말씀을 그런데 주셨죠. 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들고 있는 게 많아요. 아시아 그 해치들이 네. SK 하이닉스하고. 그럼 그거 대충 걔네들한테 너 얼마 내놓을 거냐고 말해 주겠습니까? 암만 친해도. 네. 대충 분위기만 느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내려보는 거거든요. 고점 인덱스에서 15%가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감적으로 현대차가 21% 빠지면 이거는 추세 하락이 난리 날 거예요. 네. 이수단 이거 뭐 자동차 좋다고 그러는데 망가졌다. 뭐 인드 다 팔아먹었다. 우리는 당했다. 요 두 가지에서 바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25만 원일 때가 2,800. 21만 원이면 이거는 거의 엔켈이 5조까지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750. 네. 그럼 나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부러졌을 때 얘기고 엔화가 급속도로 150엔을 깨고 내려갈 때 속도가 급격해요.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실적 나올 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게 25일에서 30일. 네. 25일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보는데 SK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LG그룹 대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뭐 30일상에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 확정 지수도 나올 거고 뭐 해서 대충 우리나라 시가 상위 종목들이 30일 정도 되면 다 하고 코스닥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때 확인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아는
15%가 11만 4천 원. 오늘 이제 뭐 5천 원만 빠지면 여기 와요. 그리고 10만 6천 원 아직 안 봐요. 여기서 10,000원 빼는 게 이게 어마무시한 에너지거든요. 네. 11만 5천 원에서 지지하느냐, 10만 원까지 빠지냐. 그럼 10만 원까지 빠지면 이건 또 9자 본다, 7자 본다, 난리치고 추세 오히려 다 망가졌다. 이렇게 떠들 테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14만 5천 원대 반 사고 10만 6천 원은 다 삽니다. 오히려 요게 기회 주는 거예요. 금년도 또 여기서 만약에 10만 5, 6천에 샀어요. 13만 원 넘습니다. 연말에. 분명히 넘을 겁니다. 네. 그럼 이게 또 30% 수익률 아닙니까? 이거를 오히려 7, 8월 달에 어디서 눌렀다가 가느냐. 엔화 갖고 보고 달러 인덱스 갖고 보고 유로화 갖고 보면서 청산 게임이 어느 정도 나오나 삼성전자를 얼마나 잘 버티나 이거 갖고 7월 말까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장에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있는 종목들이 빠진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매도로 인한 하락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장만 외국인 180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5% 이상 종목이 빠지는 영향을 미쳤던 이슈였는데요. 뭐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테크윈, 이수 페탈시스 같은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늦으셨어요? 대응이 늦었다고요? 네. 지금 뭐 여기서 파시겠다 그러면 네. 솔직히 늦으셨어요. 요번 파동 지난 다음에 다음 파동 한 10월에서 12월 달에 파십시오. 그냥 2달간 엉덩이의 힘으로 그냥 지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아직도 수익이다. 그럼 파세요. 아직도 수익이신 분은. 그리고 나서 2달간 딴 데 충분히 순환을 노린 다음에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가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오늘 뭐 7% 빠진 뭐 그런 이 추가 7에서 10% 빠지면 나는 터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만약에 나스닥이 더 급나고 뭐 오늘보다 더 나쁜 가격 뭐 그동안 뭐 7% 빠지지 않겠지만 마이너스 3면 단기간에 뭐 순식간에 고점에서는 20%대에서 파는 거 네, 꼴이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거는 늦으셨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렇게는 네, 하지 네. 마세요. 에이, 괜히 욕심 부려갖고, 그 팔라고, 이 방송에서 노상 팔라고 떠들었는데, 안 파시고, 그냥 몸이 굳어갖고 한 번은 다음 기회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 주는 종목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소부장에서 고점에서 반토막 급락된 종목이 무지 많습니다. 대표님, 소부장주가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7월달, 8월달 그 실적 나올 때도 계속 힘들 거예요. 근데 디프리 파동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디프리 파동이 30에서 50입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네. 어떤 것들이 뒷부당 파동이 나오나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준 갖고 보시는데 네. 전번주에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와서 우리가 디프리 파동 에너지 한번 이 그림 기억나시죠? DI 이거 부러진다. 분명히 부러진다. 이 고점이 이격 보고 바닥에서 그리고 오히려 엑시콘을 17,000 사라. 이게 우리가 2주 전에 떠든 얘기거든요. 이게 47% 급등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안 팔았으면 다시 원위치합니다. 이게 디프리 파동. 그러면서 대장주는 죽여버려요. 만약에 DI가 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나오면 삽니다. 이런 급등 종목은 무조건 30에서 50% 뺍니다. 그래서 30%에서 막아내느냐 50%까지 빼느냐 거기에서 타이밍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미 거의 반토막 맞는 종목은 떨어진 거의 반 그리고 바닥에서 한 어떤 건 30% 어떤 건 50%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좋다고 그래도 챙깁니다.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이것도 오킨전자 54% 네오셈 80% 이거 털어먹는 게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급등 때 따라가시면 또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아직까지 안 올라간 거라든지 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범연반도체 TB하이텍. 이건 말 보면 엔비디아 뭐 연결고리에 뭐 낸드 뭐 이쪽 부분보다 저는 오히려 가전 그다음 스마트폰 가장 중요한 건 범용 D램. 이 D램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8인치를 삼성전자가
데모 그 주축이 8인치 만드는 이것도 들여다보면 그럼 8인치나 이런 범용 반도체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줄어들면 이거 누가 대체해? DB하이텍 딱 나오잖아요. 그런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틈새들을. 그리고 칩셋 미디어가 아직도 시작 안 나왔어요. 네. 그럼 칩셋 미디어도 바닥에서 한 적어도 30에서 50짜리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0월 달까지. 지수는 빠져도. 미국서 빠져도. 차례가 될 때까지 예. 기다려야 된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징글징글하게 HPSP는 한미반도체에 연결된 종목인데 제가 45,000원 하면 때리라고 그랬죠. 다시 45,000원 찍고 35,000원 찍으면 또 삽니다. 요 행동만 여러 번 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칩셋 미디어는 한 25,000원, 27,000원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9,000원은 또 사서 기다리는 거고 인텍플레스 보세요.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원위 치시잖아요. 네. 만약에 미국 시장 빠지고 이거 요 직전 저점을 퉁 빼요. 거래량 보세요. 대량 거래 놓고 맥을 딱 죽죠. 내일 빠질 때 밑꼬리가 걸리면 이거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30에서 50% 나올 겁니다. 근데 추세 전환은 아니에요. 이거는 대충 10월 달부터 연말이나 내년에 추세 전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금리 인하 이후에 진짜 경기 침체로 가는지 기술주가 뭔가 근간이 금리 인하한 이후의 판단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 네. 부분은. 인하가 확정됐는데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매그니피션트 7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9월 달에 확인할래요. 그 전까지는 빼면 돌리고 올리고 빼면 돌려서 미국 시장도 박스, 우리도 박스. 그 중에서 종목 차별화. 그리고 요새는 우리가 파동 볼 때 1, 2, 3, 4, 5, 1, 3, 5 올라갈 때 사면 반드시 깎으로 됩니다. 오히려 원 올랐다가 눌림목 제자리 하거나 아니면 A, B, C로 빠지거나 그런 것들 노리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오늘 그 C파동의 대표적인 게 우리 전번 주에 테슬라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한중 SNS 뭐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죠.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매수 위치 왔어요. 아, 그런가요? 예. 지난주에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증권 방송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았었는데 대표님께서는 테슬라 모멘텀으로 급등을 했으나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한 주 동안 좀 주가가 좋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네. 지금 솔직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뉴스에 반응하고 좋을 때 사고 나쁠 때 보면 완전히 역사이클 걸리는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룹인데 네. 쪼개고 합치고가 이렇게 많나?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뭐 돌발 변수에 M&A라든지 뭐 또 자진 상패라든지 쪼개고 합치고 오늘은 SK 이노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SK ENS. SK ENS를 네. 또 합병하고 난리치고 전번 주는 뭐 두산 인프라코. 에너빌리티하고 뭐 로보틱스하고 이것도 난리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게 왜 생길까요?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슈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그룹 총수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체감은 안 하지만 그룹 네. 총수 입장에서는 특히 SK그룹은 이거를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나가는 이제 옛날에는 네. 쪼개갖고 거버넌스 게임 했어요. 무지 쪼갰어요. 예? 그래갖고 수많은 또 따따상 신화를 만든 게 SK그룹입니다. 근데 이제는 합쳐요. 쪼갠 걸 다시 합쳐요. 네. 왜 그럴까요? 담보가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투자를 잘못했거나 2차 전직 그 캐즘 변동성이나 뭔가 엮였어요.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담보 잡아갖고 뭐 하려고 그러면 자체 조달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지분 구조를 해갖고 합친 다음에 요거를 재원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산그룹이든 SK그룹이든 뭐 다 그룹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대 그룹도 제가 계속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심지어는 현대제철도 없어질 수 있다. 두산 밥켓 같은 시나리오를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두산 밥켓을 간단히 얘기해서 두산 로보틱스에다가 붙여주면서 자신 상폐시켜버리잖아요.
아니, 적자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의 알짜 자회사인 두산 바켓을 흡수합병시킨다는 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네. 그 대주주 입장에서 그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두산그룹 운 대빨 같아요. 오늘 그 딴 거. 네. 지금 갖다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거 알짜를 갖다 줬으니까 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을 그래갖고 텐데. 이제 그 뜻대로 되나 반대 주주들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그쪽의 싱크탱크는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관리에 아주 총력을 다합니다. 외국 주주들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주가 올리기 게임 그거 갖고 해요. 두산 로보틱스 안 하고.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시간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게 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번에 땄어요. 25,300원 무조건 털고 나오십시오. 다시 또 이 노이즈가 커질 겁니다.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참 알짜를 뺏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요번에 덕분에 그날 그 로봇 K로봇 덕분에 10만 원 갔잖아요. 그때 파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8만 원대는 다시 사도 돼요. 네. 8만 원과 8만 5천 원에. 그래서 8만 원과 10만 원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가 다 승인되나 주주 반란 없이 다 확인될 때까지는 박스 둘 다 박스입니다. 8만 원, 10만 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18,000원, 25,000원. 이렇게 하단 상단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 그룹 관련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아까 네네. 지금 에너지 저장 정책에다 옆으로 셌는데 네네. 그거 한번 보시죠. 전번 주에 이게 돌파하고 직전 고점할 때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입니다. 끝내주죠. 지금 복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변동성. 그런데 테슬라 연골고리는 추세로 갈 것 같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추세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급락해서 120 평균까지 급락할 때 오히려 사는 게, 그러니까 37,000원부터 떨어질 때 모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55,000원, 6만원대는 때리는 게 낫습니다. 요 작업을 상단 하단 잡으면서 하고, 저는 여기에서는 신성 ST가 제일 좋아 보여요. 신성 ST에도 요번에 5만원 찍었거든요. 직전 저점이 32,000원. 그러면 요 37,000원과 32,000원 모아갖고 5만원 높아하면 또 때린다. 요런 트레이딩은 여러 번 나올 겁니다. 문제는 테슬라가 당분간 박스거든요. 네. 300불 돌파하면 이거 뚫고 추세로 갑니다. 근데 300불 돌파하기는 저는 다른 끌개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 끌개도 아니고 이미 대통령 되셨는데 뭐. 그럼 뭐 적외도 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에너지가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그 런닝메이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잠시 뒤에 네. 또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는 좀 남은 것들을 찾아서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K재건, K원전 아직까지 순환매가 안 나왔던 쪽이 K우주항공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트럼프 대선 후보의 피격 사건 이후로 좀 건설 쪽, 재건 쪽은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건설 건자재는 아직 갈 길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징글징글한 현대건설은 4만 원을 넘나? 네, 아직 네. 아직 뭐 지금 발동 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유명한 그 회사들 있죠. HDC, 현대산업개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그 기억났었죠? 그 피바다 때 사야 됩니다. 네. 예. 그게 9,000원 10,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이 종목이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세를 아니, 예, 그냥 예. 하루만이 아니라 그때 피바다 할 때가 이게 10,000원이에요. 네네. 그 건설주 나쁘다 하고 그쪽 왜 보냐 그러는데 이 종목은 벌써 따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GS건설 아닙니까? 오늘 GS건설 치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늪에서 12,000원짜리가 18,000원. 얘는 2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뭔가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예. 보세요. 그런데 이거 갈 때 네. 건자재가 같이 가나 보시죠.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나? 저는 같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저 있어요. 원전 초창기 시작할 때 원전주 되겠어. 뭐 올라가면 두들겨 패. 그럼 계속 맞았거든요. 환전 기술도요. 7만 원에서 5만 원, 여러 7만 원만 가면 왼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제 그 늪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GS건설을 하면 2만 원과 2만 5천 무조건 두들겨 맞을 겁니다. 또 15,000원까지 또 죽이면서 뭐 PF 아직 해결 안 됐어. 뭐 금리 인하하고 나서 또 안 돼.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 갖고도 하겠는데 이제 요 변동이 수급이 따라주면서 이제 수주를 해오는 거예요. 우리 국내 건설에서 아파트 건설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해외 수주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옴, 우크라이나 진짜 재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뭐냐, 공장 빨리 들어가고 원전도 짓고 공장도 짓고 자동차 뭐 해서 빨리 아메리카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어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돼요? 다 건설 밸류체인. 그래서 지금 보면 닥터 호튼이라든지 캐터필러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미국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럼 그쪽 굴삭기 정도 뭐야? 그러면 뭐 HT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현대무백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또 치고 나가고 있어요. 두산마켓은 요렇게 뺐기 때문에 그냥 에휴 굉장히 이런 것만 없었으면 날아갔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건자재를 보는 거예요. 시멘트. 그 징글징글한 시멘트. 한일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주 갈 때 따라가나. 거래량이 3배에서 5배 늘어나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충 6개월 정도 보면 뭔가 큰 에너지가 한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건설 ETF하고 네. 타이거 건설 ETF가 편입 종목 1, 2등이 뭔가? 지금은 삼성 E&A, 뭐 현대건설 요런 쪽이잖아요. 타이거 건설 ETF는 1등이 삼성물산, 네. 2등이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거기에 한전기술이 꼭 다 들어갑니다. 네. 재밌는 얘기예요. 원전에는 HD 일렉트로닉이나 LS 일렉트로닉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저 밑인데 건설 ETF에는 3등, 4등이에요. 현대건설이, 한전기술이. 네. 그리고 코덱스 ETF가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순이에요. 요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코덱스 ETF가 5천을 넘어가나. 지금 4천이거든요. 네. 4천 아래. 그럼 5천까지 가면 거의 인덱스로 거의 25%, 30% 정도 그 게임이 나오나. ETF가 30%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에너지가 정답이란 얘기예요. 다들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ETF가 30, 50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니꼬로 피바다 때 홍콩 ELX, 타이거, 홍콩 차이나 H가 정확하게 40% 났거든요. 네. 그 에너지가 연말에 딱 나오나. 그래서 편하게 하실 분들은 지금 다 비관론, 이거 뭐 단기 파동밖에 안 돼. 종목 찾기 힘들어. 그럼 코덱스 건설 ETF 사놓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못해도 20, 30%짜리는 나온다. 저는 요게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렇게. 대표님 건설주를 다음 대선까지 좀 길게 보시잖아요. 예, 건설 긴데 네. 요번에 트럼프가 여기도 트리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좀 시계열이 빨라졌군요. 예, 이 트럼프 이분은 한 천운을 타고나신 분 같아. 그래갖고 이 과정이 국제 판세를 굉장히 요동을 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은 뭘 보셔야 되냐면 부통령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예. 대표님?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벤스 상원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네. 원래 러닝메이트라는 좀 자기가 모자르거나 외교 부분에서 그래도 좀 연배가 좀 깊으신 분들을 그 러닝메이트로 하는 게 이분이 39세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행동대장 뽑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가서 네가 질러. 행동대장. 나의 행동대장이에요. 그럼 그 행동대장은 열심히 뛰어다니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궤적을 보는 게 많은데
이분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시각을 바꿨습니다. 7,700만 원대 사서 9천만 원대 팔자고 그랬는데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렛츠고 더 보겠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쪽을 이분이 투자한 대상입니다. 이분 보시면 이분의 파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네. 그 투자 회사 중심이 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거를 출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에릭 스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CEO. 그 다음에 피터 틸, 그 다음에 엘릭 스미트. 구글 CEO였나? 네, 구글 CEO 맞아요. 네네. 이분이 투자자예요. 그리고 피터 틸 수제자예요. 그럼 그 라인들을 딱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에너지들이 뭐냐? 첫 번째, 중국 때리기 무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연결돼서 공격 앞으로 행동대장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관세라든지 중국과 연결된 기술주들, 그래서 이분한테는 기술주가 많이 났어요. 기술주 공격이에요. 심지어는 중국과 그래서 또 뭐 국가수권법이나 뭐 보안법이 막 떠들면서 그냥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긴장할 거고 여기에 대만도 긴장할 거예요. 또 대만한테 돈 요구할 거예요. 보호비.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호비 수당들이 막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군 주둔에 관련된 주한미군의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 행동대장 딱 나오면서 미국 공장에 공장 안 짓고 뭐 한 애들은 관세든 뭐 여러 가지 해서 수당 삥을 뜯는다 그럴까? 수수료 개념이 왕창 생길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게 중국이 공격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 슬쩍슬쩍해서 매출달 일으킨 기업들이 또 많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끊겼다 생각해 보세요.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분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서울옥션 사야겠구나. 갤럭시와 머니터리, 뭐 우리 기술 투자, 옛날 그동안 박살냈던 화폐, 가상화폐 관련주, 이거는 투기 종목이니까 금액을 적게 하고 변동성을 이용하고 중심 종목은 비트코인의 시각이 다시 1억을 넘어가나 이거를 다시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나오는 순간에 반대급부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그럼 테슬라도 들어가요 여기. 네. 애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막상 돼서 내년에는 이 두 가지도 부러질 수도 있는 게 이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래서 미국도 박스피를 보고 기술주에서 딴 걸로 가나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친분이 있다. 그리고 뭐 테슬라의 주가를 트럼프 민주식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면서 좀 기대감이 실리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270, 220 박스에서 한 3개월, 5개월 지나 보세요. 그럼 그 밈이 실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이나 테슬라는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140불 때 샀어야지. 250불, 270불에서는 흥분하지 말자. 오히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엔카리 정산이나 뭐 해갖고 고점에서 거의 뭐 270불이 고점이니까 250불이나 70불 빠지면 그럴 때나 잠깐 들어가서 단타나 하자. 네. 이런 정도의 시각으로 밖에 저는 암만 테슬라가 트럼프 밈이라도 한 우리나라 삼성전자 트레이딩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의 에너지로만 밖에 안 보고 오히려 이 39세 벤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가 돼서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계 시장 판세에서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이게 환율을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치 CIO들이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해 봐서 벌써 포트 제조종 작업에서 그래. 엔캐리 청산이 바로 들어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되셨어요.
거의 뭐 그러고 나서 너무 확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시장이. 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시각은 그 행동대장의 발언, 그 에너지 어떤 걸 툭툭 던지나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뭐랄까 바이든 대통령 프렌드 좋은 얘기만 해줄 겁니다. 공격적 얘기 안 하실 거라고. 그럼 공격적 얘기는 이분이 막 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11월 달까지 있잖아요. 그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만 보자. 저는 두 번 하면 침체 얘기 나올 거예요. 한 번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매매하기 힘든 장이 지금 골 때리게 나오는 거예요. 네. 두세 달 동안 지수는 안 빠진 것 같은데 공포 때 팔면 까꾸로 되고 이거 가는가 했더니 따라가면 또 물려버리고 그게 20%는 순식간에 왔다 거리고 그러면 계속 역사에 걸리는 거는 손절만 하다가 이 장이 금년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오히려 반대로 급락 20%, 30%, 40% 한 번 예를 들어서 1000주, 2003 이렇게 깔아서 나서 급등할 때 나눠서 팔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안 올라간 것들 중에서 이번에 우주 제가 다음 시나리오가 재건 로봇 다음에 우주 한번 있을까 그래요. 그럼 캔커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지금 인위적으로 빼는 이노스페이스 25,000원까지 하면 다 매수하려 해라. 두산 로보틱스 같이 게임을 할 것 같다. 죽여놓고 땡기는지. 근데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꼬리 달면서 거래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스페이스 X라든지 저궤도 위성을 사용해 먹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바닥에 사놓고 기다리면 30에서 50 정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력주들은 30에서 50 올라가면 이제 된다고 그래요. 야, 이쪽 테마 붙었다. 그럴 때 때리는 거야. 50 내 70%. 그리고 거래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서 N자가 되고 한 종목이 아닌 확산이 돼야 돼요.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도 SY 스틸텍이 제일 먼저 급등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다른 걸로 확산되나. 뭐 SY든 데모든 뭐 이런 걸로 확산되면 그래서 뭉태기로 가나. 그게 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위성이 갔다 그러면 한두 개 갖고만 하면 안 돼요. 대장이 나와야 돼, 대장이. 그 대장을 뭐로 만들 건지. 뭐 한국 우주로 만들 것 같지는 않고, 뭐 하나 시스템으로 만들지, 뭐 또 AP 위성으로 만들지, 뭐 이런 거는 또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K재건, K로봇, K건설이나 재건은 뭐 비슷한 거니까. 그리고 K원전, 이런 K인공위성, 위성, 이런 것들 갖고 못 간 것들 찾아서 길목지키 하는 게 연말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고, 눈에 보이게 좋고 막 할 때, 아까 우리가 오킨전자라든지 바닥에 50% 올라오고 막 갈 것 같을 때 때리는 게 정답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행동하시면 두세 달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또 감각적 잘 하시면 오히려 신나실 거예요. 네. 예. 종목을 잘 골라갖고 하면 막 눈덩어리 막 굴리는데, 역사액들 걸리신 분들은 이거는 완전히 부자가 녹아나실 거예요. 두세 번 잘못하면 완전히 녹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는 3% 5% 뛰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시가상위 아까 지금 20%까지 빠지면 기아, 현대건설, 현대차는 10에서 15%짜리 있고 큰 게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세 달을 금리 인하할 때까지 보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K로봇에 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고 계신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아마 최근의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K로봇 이렇게 좀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8만 원대 사면 또 10만 원 하다가 네. 두산그룹이 그 뜻대로 다 구조 완성되면 이제 추세로 다시 바뀔 겁니다. 왜냐면 부산 밥캣 갖고 계속 그 에너지에서 키우는 과정으로 갈 테니까요. 저희 마지막으로 서정진 회장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의견을 함께 여쭤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급등세가 좀 눈에 띄었었고요. 중장기 전략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17만 원, 18만 원 샀으면 20만 원 넘으면 파세요. 그게 중장기 전략이 아니고 또 지금 이거는 이건 방송을 해야 되나? 네? 그냥 할게요. 네, 좋습니다. 노이즈가 많아서 지금
이 바닥에 설거지 매매를 코스닥에서 바이오주로 해갖고 급등주하는 타짜들이 많이 생깁니다. 설거지 매매요? 예. 여러분들 설거지 매매가 뭐냐면 네. 타짜들한테 그 전환사채를 어느 단가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거 100만 주 팔면 수당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딜이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못해요. 그러면 그런 딜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주가를 급등시켜 갖고 어떤 때는 더블 이상 보냅니다. 지금 저는 이런 종목들이 다 비만 치료제들이 다 설거지 매매 같아요. 저 시장 조사하면 요새 뭐 인벤티질의 브루노이, 라파스가 순식간에 뭐 급등하지 않습니까? 매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급등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년 3월에 큰일 나요. 5년 연속 적자 기업들이다. 네. 5년 연속 적자 기업인데 전환사채 물량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전환 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가를 보지 마시고 그 리피싱한 전환 단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풀어주는 게임이에요. 그럴 때는 언론도 이용해요. 언론이 호재 나올 때, 뭔가 삼성 성공했어. 뭐 했어? 할 때 때리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실패했고 철회했어. 그래 급락을 시켜요. 그럴 때 사셔야 돼요. 이거 일반 투자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하면서 네. 지금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게 이제 셀티론이 가주면 우량주는 목표 수익 적게 하면서 5년 연속 적자인데 임상에 성공했다든지 지금 그 1912 비만 팔아먹는 거예요. 뭔가 그쪽하고 연결됐다, 비즈니스 툴이 있다 뭐 하면서 급등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70에서 100% 갔다 그대로 원위치하거나 반대로 위에서 토막될 수도 있고 내년 3월에 기술총리 부분에서 카바가 안 되면 이것도 잘못하면 거래 정지당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의 투기 종목들이 지금 유행화되고 또 8월 15일이 언제인지 뭔지 아십니까? 8월 15일이요? 네. 이제 카톡 리딩방인 단체방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 리딩방 이걸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은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